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1부 후계순이 기호 3번 자을산군 왕이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성종실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좀 휴식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죠. 제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3주 지나니까 좀 이제 완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2주 지난 시점부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아주 조금 남은 잔당들이 다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깔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컴퓨터를 한 대 구매를 했어요. 모니터도 이제 새로 하나 샀는데 이게 제가 책상이 좀 생각보다 좁아서 모니터를 큰 거를 갖다 사다 놨더니 이것도 핸드폰 그 삼각대에 설치할 공간이 좀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각도가 살짝 좀 삐뚤어지게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별다른 이상 없이 적응을 잘 하시면 그냥 앞으로 계속 이 각도로 찍을 거고요. 혹시라도 좀 각도가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은 제가 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1469년 11월 28일 조선의 8대 임금인 예종이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이 떠났죠. 그래서 예종실록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가 스토리가 이제 막 진행되려던 참에 갑자기 엔딩 이런 느낌이다. 저도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간에 예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대소신료들이 이제 궁으로 몰려와가지고 복을 하니라고 여념이 없었겠죠. 하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뭐 슬픔보다도 뭐가 더 앞장설 수밖에 없냐면은 걱정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 속내는 대부분 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박 터지게 다음번 행보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종이 남긴 후사인 제한대군. 이 제한대군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좀 어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잇기에는 여러모로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계유정난 이후 한동안 조선 왕실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어린 왕이 올라오는 것은 뭐 적장적은 뭐건 간에 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한동안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은 하여튼 적장자라는 적통성만 갖고 있으면은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나이가 뭐 어려도 별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후기 가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종은 본래 한명희의 딸인 장순왕후 한씨하고 결혼을 했죠. 하여튼 한명희가 딸을 정말 잘 뒀어요. 자, 그래서 무려 11살에 11세에 첫 아들을 낳는 그야말로 이제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얻은 아들이 바로 인성대군인데 하지만 장순왕후 한씨는 인성대군을 낳자마자 며칠 후 산후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한명희가 딸 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남인 인성대군 또한 얼마 못 삽니다. 2년 남짓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예종은 일찌감치 첫 아들을 본 것이 무색하게 인성대군을 너무 일찍 잃게 되었죠. 그리고 인성대군은 그 이후로도 무덤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순환을 좀 겪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후사 문제에 있어서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예종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냥 완벽한 흑색 선전 루머였는데 예종이 뭐 복상사를 당한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뭐 이제 도시 괴담 같은 말도 좀 떠돌긴 했어요. 그런 말이 이제 떠돌았던 게 아마 이런 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11살에 인성대군을 낳고 다시 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와이프하고 아들을 다 잃었으니까요. 이번에는 한백륜의 딸인 안순왕후 한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묘하게 한씨죠. 그런데 이번에 17세에 역시 또 다소 어린 나이로 또다시 아들을 낳는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이때 얻은 아들이 바로 제한대군입니다. 예종의 장남인 인성대군이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요절을 했기 때문에 제한대군이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예종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제한대군은 순조롭게 왕위에 올랐을지도
모를 일이죠. 왜 모를 일이라고 했냐면은 제한대군이 나중에 좀 부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이게 진짜 장성에서 순조롭게 됐을 것인가 어쩔 것인가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제한대군 파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한대군을 얻었지만 아시다시피 예종은 만 20세를 채우지 못하고 세는 나이로 치면 20살이라고는 하지만 만으로는 이제 19살이죠. 상당히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제한대군의 나이는 불과 4살. 물론 이것도 세는 나이로 4살이란 뜻이고 만으로 따지면 만 3살 남짓인데 이건 뭐 완전 깐난쟁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형국이다 보니까 다음번 왕위를 제한대군이 잇는다. 여러모로 불안 요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노릇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하들이 겪는 딜레마는 바로 이건데요. 그렇다면은 적법한 왕위 계승권자인 제한대군을 제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혀야 되는 것이냐. 설령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거 좀 민감한 얘기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의 얘기인데 과연 이 말을 누가 먼저 꺼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치 게임에 돌입해가지고 저마다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누가 꺼내지. 자, 이처럼 신하들이 복잡한 속내를 감추고 고고를 하고 있을 때 불현듯 신숙주가 몸을 일으켜서 당시 훈구파 거장 중에 한 명이죠. 사실상 양대 산맥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숙주 한 명에 그 중에서 이제 신숙주가 먼저 몸을 일으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사가 시급하니 마땅히 서둘러서 후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엄밀히 말하면 예종한테는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근데 후사를 정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제한대군을 제치고 다른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다만 지금 시국이 다급하니 내관을 통해서 데뷔 전에 의견을 묻는 것보다 직접 자기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컨택을 해가지고 답을 받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숙주가 총대를 메고서 나서게 되었던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신숙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온화하고 유약한 학자적인 이미지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과단성 있고 대담하고 하긴 그러니까 육진 일대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었죠. 그런 면모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신숙주는 이때 연락책으로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정인지의 아들인 정현조를 선택을 하는데 이 정현조는 또 세조의 사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얄 패밀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연락책 역할을 맡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데뷔 전에 보내가지고 의사를 묻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될 분은 어느 분이냐면은 예종의 비가 아니라 아직 세조의 비가 살아계시니까 뭐 정확하게는 대왕 대비가 되시겠죠. 세조의 비인 정영호 윤씨에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현조가 양자 사이를 몇 차례 바쁘게 오가면서 무언가 이제 조율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더니 잠시 후 대왕 대비인 정영호 윤씨가 신숙주를 비롯한 훈구파 거두들을 대비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정영호 윤씨는 주상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한동안 슬피 울면서 애도를 표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잇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데 과연 누구로 후계자를 삼는 것이 좋겠냐라면서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호 윤씨도 사실은 제한대군을 후보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신들은 신들이 감히 정할 수가 없으니 대왕대비께서 전교를 해주시면 마땅히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투적인 표현이고 이미 왔다 갔다 컨택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말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자 정야옹 윤씨는 작금의 원자인 제한대군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 차라리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 쪽으로 대통을 옮기자고 운을 뗍니다. 그렇다면 의경세자의 아들은 어떻게 돼 있냐? 본래는 의경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세자를 계승해야 되는 것이 장손인 월산대군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월산대군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예종, 차남이었던 예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종이 죽고 난 다음에 월산대군 어느 정도 장성을 했을 테니까 확실히 적임자가 될 법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정야호 윤씨는 월산대군이 어릴 때부터 병약한 관계로 왕위를 잇기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도 안 된다.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대군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남은 후보군은 누구냐? 결국 의경세자의 차남인 자을산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양호 윤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자, 사례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여러 원상에게 두루 묻기를 누가 주상할 만한 사람인가 하니 신숙주 등이 말을 같이 하여 아뢰기를 이 일은 신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교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미 말은 맞춰놨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대비께서 하십시오 하는 거죠. 아, 잠깐만 좀 이제 양해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코로나가 완치가 됐는데 아직 부모님이 좀 완치가 덜 되셔가지고 밖에서 좀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제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비가 말하기를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원자는 제한대군이죠. 월산군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자산군이라고도 하고 자을산군이라고도 하고 잘산군이라고도 하고 참 여러 개 용어가 나와요. 자산군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세조께서 매양 그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게 견주기까지 했으니 그러하여금 주상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수주 등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했다. 굉장히 일사천리로 통과된 걸로 봐서 그냥 다 말을 마치고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그것만 이제 남겨놓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정야호 윤씨는 자을상군이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대에 진입을 하는 상태이고 제한대군보다는 어쨌든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조도 살아생전에 자을상군의 도량을 칭찬했으니 왕위를 이 정도면 이을만 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냈고, 이것을 신하들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야호 윤씨의 전교의 대신들은 진실로 마땅하다면서 의뢰인이 순식간에 자을상군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자을상군은 예종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경세자의 장남도 아니었죠. 구태여 순위를 따지자면은 왕위 계승 서열 3위, 3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을상군이 자신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후보들을 제치고 뜻밖에도 다음번 왕으로 낙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정실록의 기록에는 좀 전에 보신 게 전부 답니다. 자을상군이 다음번 왕위 계승 후보로 낙점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다지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진짜 저게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을상군이 왕으로 낙점이 되었다. 뭔가 좀 이제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 더 하자면은 그런 질문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을상군이 분명히 적자 계통인데 왜 대군이 아니라 뭐 자을산 대군이 아니라 왜 자을산 군이냐? 실록에서도 월산 대군이 아니라 좀 전에 월산 군이라고 기록이 됐었죠. 왜 그런 거냐면은 대군은 적자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나이가 된 다음에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너무 일찍 요절을 해버렸거나, 물론 뭐 이제 그랬어도 나중에 이제 대군 칭호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너무 일찍 요절을 했거나 혹은 자을상군처럼 대군으로 봉해지기 전에 그냥 왕이 덜커덕 돼버렸거나, 이런 좀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뭐 이제 대군 칭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을상군은 적자 계통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군을 받은 적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제 이상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자을상군이 낙점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숙주를 비롯한 훈구 대신들의 입김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야호 윤씨의 의사도 반영이 돼서 따지고 보면 양자가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된 결정사항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이 불과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한대군 지킨 것은 좀 이해는 가요. 하지만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바로 요 부분인데, 그렇다면 대통이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 쪽으로 가기로 했다면은 장남이 월산대군이 대통을 잇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월산대군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월산대군이 병약한 것이 사실이냐? 조금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월산대군이 훗날 35세에 이른 나이로 병사하기는 했어요. 하긴 그렇게 따지면 성종도 조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뜨기는 했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월산대군이 병약하다는 말이 아주 헛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하고 그러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설명이 가능하냐? 뭐 그렇게 따지면 성종이 무병장수한 스타일이냐? 뭐 그렇게 따지면 성종도 딱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진짜 이 병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킬 수가 있냐? 그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 두 사람을 제치고 서열삼위인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정양후 윤씨는 자을상군의 도량이 넓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얼버무리긴 했지만 물론 이제 성종이 나름 유능한 군주였던 건 맞습니다. 괜찮은 군주였죠. 근데 그거만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종이 나중에 그렇게 이제 훌륭한 왕이 될지 어떨지 뭐 떡잎부터 달랐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좀 이제 확신을 갖기는 힘들었겠죠. 실제적인 이유는 결국 따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의견이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겠지만 자을상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신 한명희의 또 다른 사이였다는 겁니다. 하여튼 한명희가 딸부자였고 이 딸들을 참 여기저기 시집을 잘 보냈죠. 당시 한명희는 영의정을 사직하고 물러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정에서 막강한 실세 오부 실세로 통했죠. 천하의 신숙주조차도 한명의 권세 앞에서는 한 수 접어줄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한 것에는 한명의 입김이 과연 없었겠냐? 그 부분은 우리가 배제하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한명의 입김이 작용을 해가지고 자을상군이 다음번 왕으로 낙점이 되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의 9번째 임금인 성종인데요. 물론 이게 한명의 입김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정야후 윤씨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야후 윤씨는 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쨌든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